어떻게 그렇게 비쌀 때 팔 수 있는 비법이? 이게 투자 방식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많이 봤던 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려고 캐치를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9월 10일, 12일쯤에 그 오라클 실바를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래프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반도체 비중을 좀 많이 늘렸죠. 그럼 삼양이랑 소비재에서 이제 반도체를 옮겼구나. 네, 이게 완전 확 바꾼 건 아니고 한 10일, 12일쯤에 그 발표 보고 이거 반도체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 왜냐면 그전부터 반도체가 조금 그 강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많이 올랐거든요. 섹터 강도가. 그래서 그러다가 왜 이게 올라온지가 좀 아리까리했는데 그거 딱 보고 나서 뭐 데이터 센터 쪽 투자가 많아진다 라는 게 확실히 이제 눈에 보이니까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비중 30%는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러면서 계속 보니까 디램 가격이니 뭐니 이게 레거시들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또 비교를 했어요. 삼양이랑 뭐 SND, 뭐 쌈지 다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EPS 그로스가 반도체 쪽이 제일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비교를 계속 한 거죠. 서로서로 약간 미인대처럼 나 혼자서. 그래서 이제 거의 9월 말경부터는 운이 좋게 포트에 소비재가 거의 없었죠. 와, 대박이다. 아니 그 거래대금을 본다는 게 특정 종목의 거래대금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거래대금 뭐 1번부터 10번까지 예를 들면 그 버터데디님인가? 그분 블로그 보면 거래대금 상위 이렇게 딱 쭉 나열해가지고 그 뭐 1번, 2번 해가지고 뭐 반도체 뭐 원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보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위. 그 나라의 이제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서 뭐 다른 뭐 방법 보는 방법 여러 가지긴 한데 뭐 그게 이제 가장 보기 쉽겠죠, 다른 분들이. 그거를 뭐 코딩 돌려서 뭐 상대 강도 뭐 추출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각자 방식이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이제 하루나 이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순위에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세를 그냥 보고 이런 뭔가 특징이 많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점점 많아지는 섹터가 있으면 이게 좀 주도 섹터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9월 한 10일경에 반도체가 점점 올라오다가 많아지니까 이거는 주도 섹터 등급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반도체 그 몇 프로야? 반도체요? 거의 100에 가깝죠. 거의 100이 가깝고 소비재는 그냥 소비재는 거의 뭐 이제 많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 100%라고 했는데 몇 종목이야? 뭐 세 종목을 정도 가져간 것 같아요. 세 종목 정도가 처음에 100%가. 반도체를 편입했을 때 삼전이랑 신텍이랑 TLB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신텍 TLB. 저번 주에 또 갑자기 핫해졌는데 그 전까지 이제 삼성율이 굉장히 좋았고 기판 기판이었죠. 저번 주에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고. 근데 삼전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9월 한 20일경부터 하이닉스를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삼전 대 하이닉스 하면? 지금은 삼전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많죠. 훨씬 많고. 야, 아니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 삼전 대 하이닉스. 지금 하이닉스 많이 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삼전은 사업부가 여러 개잖아요.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그다음 파운드리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온전히 반도체 수혜라고 보면 하이닉스가 더 맞으니까. 왜냐면 하이닉스는 뭐 모바일도 없고 파운드리도 없으니까. 근데 또 삼전은 가전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으니까 완벽한 수혜라고 봐야 되나? 그래도 DS 사업부가 제일 크긴 한데 하이닉스가 좀 더 노출이 크지 않나? 매출 전체로 봤을 때는. 9월 말에 사실은 막 우리가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상승에 올라탄 건 맞네. 그치?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뭐 랜드나 디램이나 이쪽이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비교를 하는 거죠. 그때도 삼양식품을 비중을 확 줄였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고민하니까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한 3시간 고민했는데 3분기부터는 약간 관세 리스크에 대한 영향도 있고 이게 매출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증설을 하고 이게 수출 물량 데이터를 보면 생각보다 좀 슬로우한 것도 있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 기존 공장들에서 노동 시간을 늘려서 캐파를 늘렸는데 그때 노동법인가 뭔가 기사 뜨면서 노동 시간을 좀 줄였다 했거든요. 근무 시간을. 그러면서 이제 미장 공장이 올라오면서 그 캐파를 맞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그게 더딘 거죠. 항상 얘기하는 게 매출의 미분값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보는데 뭐 수익이나 그게 반도체 쪽이 좀 더 미분값이 가팔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 EPS 그로스가 더 가파른 쪽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을 많이 줄였죠. 그리고 소비 섹터 대금 자체가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집중 투자다 보니까 사실 편하게 빠지기가 쉽고 제일 잘하니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는 걸 계속 노력해야죠. 왜냐면 계속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아까도 보면 새벽에 누워가지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쪽의 성장이 더 큰데 이쪽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한 거죠. 잠이 안 오는 건 늙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 이게 그날 이상하게 그 포트 고민을 하니까 한 3시까지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머릿속 고민을 한 거죠.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삼양 같은 경우는 네. 다들 좋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고 네. 이런 얘기가 많고 그런데 본인 생각은 이게 아니라 좀 반도체 쪽으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쵸. 진짜 일생일대 결심이 됐겠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전까지도 좀 고민이 있어가지고 반도체를 더 많이 투자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 포트가 집중 투자 돼버리니까 주위에서 야 그래도 조금 해지 개념으로 좀 나눠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주변 동료들의 의견을 깨기 위해서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한 거죠. 보통 보면은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투자를 해갖고 네. 되게 막 3년 네. 길게는 5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막 텐베거 먹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 네. 근데 좀 개념이 좀 다르다. 집중 투자인데 네. 생각보다 이 회전율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원래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아까 율촌도 2년 투자하고 해서 회전율이 되게 낮았거든요. 그치. 1년에 100%가 안 됐는데 회전율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거꾸로 뭐 후반형도 많이 공부하고 실적되면 바로 이제 긁을지 말지를 고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잘 아는 종목도 분명 내러티브가 좋거나 이제 숫자가 좋을 게 있을 텐데 주가가 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기다가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이제 뭐 장대 양봉이라고 하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하고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율촌 때는 또 한 2년 정도 갖고 왔다고 했었고 그럼 이제 삼양이나 또 파마나 또 최근에 또 반도체는 이제 편입을 했으니까 1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빠른 편인 거죠. 왜냐면 지금 단순하게 그냥 그 매출 성장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수익 성장률? EPS 그로스가 이제 둔화되면 좀 줄이는 거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보이면 글로 갈아타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 걸 어디서 찾아봐? EPS 그로스 이런 거? 이제 그 예를 들면 내가 주식 분석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다 보면 여러 명의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애널리스트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명이 갑자기 추정치를 확 올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때 좀 유심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내년도 실적이나 아니면 4분기 실적을 계속 보면 숫자가 계속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EPS 그로스 그 추정치라고 보면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근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대형주는 그게 잘 맞는 것 같고. 아니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이 있어. 이게 반도체장이 이게 또 왔는데 예전에는 또 소부장이 좀 많이 갔잖아. 근데 형은 지금 소부장보다는 대형주에 어떻게 보면 거의 몰빵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코스피를 5천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얼마였지? 4,200이었나? 이제 이거를 올리려면 최소한 대형주부터 먼저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한 중순부터인가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봐야 되지 않냐라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코스피 지수를 올리려면 대형주가 뭐 가야지 중소형주로 이게 영향이 크진 않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었잖아. 그 코스피가 올린다고 올라갔냐 이거야.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나 보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돈은 계속 다 풀리는 거고 이 돈이 어디로 흘린다고 봤을 때 정부의 방향은 주식을 좀 많이 그쪽 흐름이 많이 가게끔 한다고 정책을 잡았고 정책 자체들이 다 그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약간 그것도 배팅이죠 어떻게 보면. 글로 가겠거니 생각한 거고. 야 이게 하여튼 대단하다. 나는 뭐가 대단하냐면은 이게 가진 종목을 사실 오래 가지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 오랫동안 투자했던 비중 높은 종목을 그거를 잘라내는 것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 편향과의 어떤 결국에 싸움이잖아, 그렇지? 그쵸. 근데 좀 유연해야겠다 사람이. 그래서 약간 아까처럼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거래대금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내가 이게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반도체가 왜 갑자기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섹터 강도 왜 이렇게 세지지? 하면서 이걸 계속 찾는 거예요, 산업 공부를. 뭔가 그래서 내가 실마리를 찾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나한테 이거 설득이 된다. 내러티브 같은 게 논리가 주변에 이제 반도체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왜 좋은 상황인 건지. 그럼 이제 그게 왜 좋은 상황인지를 이해했으면 내가 기존에 투자하던 거랑 그걸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이거보다 덜 좋네? 그러면 이제 갈아타는 거죠. 야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제 수익률 봤나요?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2년 연속 이제 세 자리 수익률을 2년 연속은 아니고 작년에 수익률 많이 안 났어요. 왜냐면 율촌학의 비중이 처음에 높았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올해는 이제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한 세 자리 정도 수익률을 올해는 뭐 100%는 넘겠죠? 한 200% 좀 넘는 것 같아요. 200% 좀 넘고. 크진 않죠. 그 전업 투자들 사이에서는 워낙 잘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요즘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사실 200%는 쉬운 수익률이 아니야. 절대 수익률이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워낙 상승장이다 보니까 그 상승장에서 수익이 난 거지. 근데 요즘 같은 때 오히려 잃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 예를 들어 뭐 코스닥 투자, 뭐 나같이 바이오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코스피에서도 중소형주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도 약간 바이오리듬 같다 생각해서 지금은 물론 제가 수익이 높아도 그런 분들의 시기가 오면 그분들이 수익이 훨씬 높겠죠. 결국에는 장기로 봤을 때 비슷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뭔가 내가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으면 옮겨 다니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 그치? 그냥 그러면 이제 내 다음 턴을 기다려야죠. 소비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크게 꺾일 것 같진 않고, 뭐 사망식품도 계속 공장 증설하면서 돈을 벌긴 하니까, 뭐 장기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계속 이제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목표 금액이나 이제 인생의 목표 같은 게 있는 거야? 인생 목표요? 인생의 목표? 인생 목표는 그냥 뭐 가족의 행복과 평화? 아니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아니 투자 있어서 딱 내가 시드 세 자리 되면 뭐 다 이제 뭐 웃장 까고 나간다 뭐 이런 게 있나? 뭐 세 자리가 뭐 된다고 하나 안 하나 뭐 그냥 가족들이 편히 살고 있는 뭐 집이나 뭐 차나 뭐 아니면 여행 가거나 뭐 그 정도를 이제 편히 할 수 있는 게 목표겠죠 뭐. 그 정도 있으면 얼마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세 자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세 자리? 네. 야, 그럼 그때가 돼도 주식은 계속 할 것 같아 아니면? 뭐 계속 할 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뭔가를 공부하고 새로운 거를 접한다는 게 재밌으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공식 또 공통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식 지원금, 주식 투자 지원금이 나왔어.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느 종목을 살 거야? 한 종목을 몰빵한다면? 한 종목 몰빵. 하이닉스 할 수 있을까? 계속 뭐 신고가 알람 또 오고 이랬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 하이닉스 정도만? 네. 지금 당장 사라고 한다고 치면 뭐 일단은 코스피 5,000원 찍을 거니까 코덱스 200 이런 거 사도 될 것 같고 근데 어차피 거기에 대부분에 차지하는 게 이제 반도체니까 반도체나 코스피 200 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와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뭐 코스피 200이나 반도체 뭐 하이닉스 3전 이렇게 추천한다 그러면은 진짜 뭐 뻔한 소리 하나 이랬는데 요즘엔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이렇게 워낙 그쪽이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하이닉스가 뭐 내년도 모든 물건을 다 팔았다고 하니까 당장에 내년 초까지만은 별 문제 없는 투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게 좀 애매한 게 소부장은 뭐 멀티플로 몇 배씩 받는데 하이닉스는 PBR로 받고 이러니까 이게 만약에 바뀌면 또 그 멀티플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대형주가 가야지 코스피 5,000원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야 나도 지금 저 모임에 아는 형이 하이닉스가 20만원 밑에 있을 때 막 18만원 19만원 막 20만원 올라갔다 또 깨지고 이럴 때 완전 진짜 쌍욕하면서 하이닉스는 무조건 사야 된다. 우리나라에 기업 하나 뽑으면 이거 하이닉스밖에 안 남는다 이랬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솔직히 누가 사냐. 그쵸. 무시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보다 실력 훨씬 좋은 성과도 있고. 실력은 뭐 다 같이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회 초년생들이 이 영상 많이 볼 텐데 아니면 나 같은 또 주인이들 그분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조언을 해준다면 투자 공부를 많이 해라. 근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 그럼 뭐 어떻게 스터디를 해야 되나? 근데 방법이라는 게 뭐 왕도는 항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손에 닥치는 대로 읽어보고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관련된 자료를 그냥 일단 다 읽어요. 최대한 머릿속에 우겨놓고 그거를 머릿속에 소화하는 시간을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산책하거나 샤워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전략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 이런 걸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면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 비슷하게 자산 매분하다가 다시 몰빵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면서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냥 최대한 뭐든지 다 읽어봐라. 그러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어디선가 길이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깨지면서 많이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실천하라. 해보고 실천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천 안 하면 뭐 가능성이라는 게 0이니까. 나는 요런 그 생각까지는 뭐 공부도 뭐 제대로 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생각까지는 하는데 이 다음에 실천. 이게 왜냐면 항상 쉽지 않더라고.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소비재도 내가 갖고 있다가 이거를 반도체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그 소비재를 일부라도 팔아서 반도체 사보는 거죠. 그러면 내 포지션이 여기도 생기면서 이 편향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누군가는 한 주라도 팔아봐라 그런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실천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항상 운동할 때 등산할 때 등산 제일 높은 산은 또 문턱이라고 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한 주 파는 게 쉽지 않지만 한번 해봐야 된다. 그쵸. 이런 게 또 유연한 투자자에 있어서 또 필요한 덕목이고, 그치?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더 할 말 있어요? 제가 나와야 될 자리가 아닌데. 무슨 소리야. 날 초대해가지고. 저는 평범한 투자자일 뿐인데. 수익률 3자리 나왔지만, 이제 한 2-3달 있다가, 이제 시드 3자리로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럼. 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